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성향은 다른 법인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외향적이고 마초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성적이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기타 가츠요시. 그는 카가와현 쇼도 섬의 토노쇼라는 지역 출신인데요. 이 섬은 인구 12,000명 정도의 작은 섬으로 그의 아버지는 수도공사 업체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에겐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네요. 키타는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고 어른스러운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그의 동급생은 키타는 내향적이고 조용한 학생이었다 라며 당시 그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는데요. 무척 외향적이고 다혈질인 성격에 마초적인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린 아들의 내성적인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무척 엄격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버지는 여동생에겐 무척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이렇듯 유년 시절부터 동생만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며 키타는 부모님이 자신만 미워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점점 원한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반항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진 않았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나와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대는 규율이 엄격하고 경직된 곳이다 보니 이 역시도 그의 성향과 잘 맞지 않았고 결국 그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0년 전 군대를 제대하게 되었는데요. 전역 후 그는 카가와현의 타카마츠시에 살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도중 파친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그는 정작 본인이 파친코에 빠지게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그는 유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그는 점점 유흥에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의 저축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도박과 술에 빠진 그는 나중엔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그의 빚은 삽시간에 불어나 나중엔 100만엔에 가까운 금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알코올, 도박, 빚에 시달리게 된 그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중엔 정신과에 통원하며 약물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빚 100만엔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죠. 그의 아버지는 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인 수도공사 회사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말을 건넸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키타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를 도와 수도공사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키타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인지 실수하기 일쑤였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실수를 보고는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키타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겪었기 때문인지 어릴 때와는 달리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회사 관계자나 섬 주민들 다수가 목격했다고 하네요. 매일같이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언과 말싸움에 참다 못한 키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3km가량 떨어진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아버지의 지인들에 따르면 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아들 녀석은 이 일과 맞지 않아.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게 걱정이야 라는 말을 하며 아들에 대해 나름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회사를 그만둔 그는 지역의 알루미늄 자재 회사에 취직했고 그렇게 다시금 혼자 살며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그였지만 2012년 여름 무렵부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여동생과 심각한 트러블이 생긴 것인데요.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꽤 심각했던 모양인지 키타는 부모님과 몇 번이고 상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넌 여동생이랑 연을 끊어라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키타는 해결은커녕 자신이 여동생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연을 끊도록 종용했다고 생각, 부모님에게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키타는 이해 2월 무렵 알루미늄 자재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음에도 저축을 전혀 하지 않았던 탓에 퇴직 후 2개월 만에 전화요금은 물론 집세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냐며 엄격하게 꾸짖었다고 하는데요. 키타는 어릴 적부터 여동생만을 편애했던 아버지를 증오했기에
아버지가 또 자신의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 한층 더 깊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원한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어머니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는 아버지가 날 괴롭힐 때 어머니가 날 지켜주지 않아서 였다고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밤,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 키타는 친가로 향했습니다. 당시 친가에서 아버지는 거실에서 어머니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37세였던 키타는 발소리를 죽이고 집 안으로 침입했고 그의 손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몰래 집 안에 들어온 그는 이 망치를 자고 있던 부모님의 얼굴과 머리 등을 향해 휘둘렀고 이로 인해 그의 부모님은 사망하게 되었죠. 이후 키타는 치밀하게도 강도 사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신뢰를 어지럽히는 등의 위조 공작을 벌인 뒤 부모님의 휴대전화와 아버지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범행 후 그는 흉기를 집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해안가 절벽에서 바다로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일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수도공사 회사의 직원이 키타의 친가를 방문했고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검 결과 범인은 망치로 추정되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에 걸쳐 공격했으며 이는 두개골이 분쇄 및 골절될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에겐 저항하면서 생긴 상처인 방어흔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겐 방어흔이 전혀 없었기에 그는 잠든 상태에서 공격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하네요. 다음 날인 5월 2일 조용한 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키타의 집엔 삽시간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은 자연스레 아들인 키타에게 지금의 심경이 어떻냐고 물었는데 그는 취재 같은 거 전부 거절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을 남긴 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로 달아났다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일반적인 유족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기에 현지에서도 아들이 범인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3일 사망한 키타의 부모님의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상주였던 키타는 장례식에 찾아온 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능숙하게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친구에겐 범인은 회사 직원인 것 같아요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렸죠. 그리고 그는 장례식 후엔 여동생과 함께 근처 집을 돌며 취재진들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탐문 수사 도중 피해자는 아들과 매일같이 말싸움을 했었다 라는 증언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키타는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고 경찰은 유족이자 용의자인 키타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키타는 의외로 순순하게 제가 했습니다 라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 혼났던 걸 원망했다. 오랜 기간 증오해왔다. 어머니는 날 지켜주지 않았고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키타는 정신병원에 다닌 이력이 있었기에 책임능력 유무가 중요했고 약 3개월간의 정신감정 끝에 사건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음이 입증되었는데요. 2016년 11월 22일 첫 공판에서 키타는 자신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키타는 발달장애가 있으나 범행과의 관련성은 적으며 범행 이후 위조 공작을 펼치는 등 매우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범행은 발달장애의 영향이 강하며 키타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며 징역 22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재판에 참석한 여동생은 자기가 저지른 짓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를 거라 생각합니다. 오빠가 목숨으로 죄를 뉘우쳤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모님을 살해한 후 강도에 의한 사건인 것처럼 위조 공작을 했다. 발달장애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무방비한 부모님의 급소를 공격해 살해한 것은 지극히 잔혹하고 비열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키타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마저 기각되어 그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원한 끝에 부모님을 살해했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복수하는 방법이 반드시 살인이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